나눔의 집 민관 합동조사단이 2주 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흘이나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도 경기도와 광주시가 지적한 문제점 외에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전국 사찰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 광주는 국립공원인 무등산에 위치한 사찰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계곡물이 넘쳐 도로가 유실되고 템플스테이관이 침수됐습니다. 부산 기장 안적사도 폭우로 축대와 다리가 손실되고 공양간이 침수됐습니다. 하지만 관할기관인 기장군청은 폭우 피해 복구에 종교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인사를 비롯해 9개의 산사를 순례하며 세계유산의 의미를 담아낸 순례기가 출간됐습니다. 주수환 교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9개 산사의 순례기, 한국의 산사 세계유산을 펴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45번째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불교 예술품을 보고 느끼며 저마다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청년 불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열정까지 더해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나눔의 집 민관 합동조사단이 2주 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흘이나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도 경기도와 광주시가 지적한 문제점 외에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이 어제 경기도청에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정했던 2주에서 3일이나 연장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경기도와 광주시가 앞서 지적한 감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인이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힌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하는 데 그쳤습니다. 송기춘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9개 항목에 걸쳐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법인이 등록 없이 후원금을 모집하고 법인과 시설 운영을 구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사회 의결 과정에도 부당 행위가 발견됐다며 4개 부문에 걸쳐 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인과 시설의 운영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의 회계와 또 학교의 회계가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이 사회복지법인에도 법인과 시설의 운영과 또 회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인이 미숙한 운영을 인정하고 시정 의사를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 후원금 88억 가운데 2억만 할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을 위해 비축했다며 횡령과 배임 등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집중적으로 불어난 70억 원의 모금액을 할머니에게 어떻게 써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지, 할머니들의 아픔을 후대에 알리고 교육하는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은 할머니를 위한 일이 아닌 건지 의문만 남기는 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옥선 할머니가 요청해 진행한 인터뷰를 학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나눔의 집 시설장은 A 할머니가 인지 능력의 하락 상태인 일종의 선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머니의 말씀이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분을 또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언론 인터뷰에 응하게 하는 등 시설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시작한 인터뷰 내용은 언급도 않고 법인에 유리한 내용이다, 선망 증상이 있어 효력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할머니의 인터뷰 의도와 진심을 폄하하고 학대로 몰아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녹음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일방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자세한 설명 없이 간병인이 면담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할머니를 학대했다며 가만히 좀 있어, 야갔다 등 언어폭력 정황으로 제시한 대화 내용의 출처는 밝히지 않아 또 다른 불법 녹음을 근거한 것인지 일방적인 주장을 옮긴 건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30여 분의 발표 후 질의응답도 편협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의 발언을 선망 증상으로 폄하한 데 대해 할머니 의사를 확인했는지 의학적 검증은 거친 건지 물었지만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또 할머니의 활동을 담은 물품과 기록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를 담당해야 할 제보 직원들은 책임이 없는지,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민간합동조사단이 처음부터 법인을 표적으로 조사한 게 아닌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브리핑에 이어 조사 결과를 취합 중이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경기도와 광주시의 몫이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나눔의 집은 합동조사단의 중간 발표에 대해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 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이번 폭우로 전국 사찰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국립공원인 무등산에 위치한 사찰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계곡물이 넘쳐 도로가 유실되고 템플스테이관이 침수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피해 사찰들을 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온 탓에 원효 스님을 비롯한 고승들의 수행처는 물론 많은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는 광주 무등산. 이번 폭우로 무등산 내에 위치한 사찰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년고찰 증심사는 지난 8일 템플스테이관 지하 다목적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다 젖어가지고 일부는 꺼내서 세탁물도 맡기고 일부 버리기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정리할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서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500mm가 넘는 폭우가 계속 이어지자 계곡물이 넘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증심사는 스님들의 빠른 울력으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템플관 방사를 덮칠 뻔한 위기가 이제 생겼는데 스님들께서 물력을 하셔가지고 물길을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터놓으니까 이 가운데 침범을 안 해서 이만큼의 이제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보물 제600호 돌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약사사입니다. 이곳은 진입로가 침수됐다가 가까스로 물은 빠졌지만 아스콘이 꺼지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임시로 통행 금지를 알리는 표시가 있지만 혹시나 등산객들이 지나다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번 폭우로 도로가 많이 유실됐습니다. 저희 약사사를 찾아오시는 등산객분들이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이 밖에도 남구 광덕사도 축대가 붕괴되면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광주 지역 사찰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이은 물폭탄으로 광주 지역 사찰들은 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부산 기장 안적사도 폭우로 주변 계곡이 범람해 축대와 다리가 소실되고 공양간이 침수됐습니다. 하지만 관할기관인 기장군청은 폭우 피해 복구에 종교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해 사찰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 안적사역 계곡입니다. 며칠간 내린 폭우로 계곡 주위 축대는 무너지고 반대편 흙이 흘러내려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안적사에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로 갈 수 있도록 계곡 위를 이어주던 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탱크로 가는 축대와 다리가 있었는데 이번 비로 싹 쓸어내려 버리고 흔적도 없어졌고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막혔어요. 그런데 물이 계속 쓸어내려가면서 이 토사를 다 쓸어내려간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여기가 막혔어요. 사찰 반대편 계곡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은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과 함께 돌이 굴러오고 나무가 물길을 막아 계곡물이 범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람한 계곡물이 사찰로 흘러들어와 지반이 낮은 공양간이 침수되고 벽지와 장판,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직기류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양주 보살이 자는 방하고 우리가 식사하는 방이 전부 범람을 해서 반지하다 보니까 물이 이만큼 순식간에 찼어요. 그래서 군청에 수해 지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종교시설이 제외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기장군청 안전도시국 복구지원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올해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항목에 종교시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폭우 피해라는 악재를 맞은 전국 사찰에 국가와 행정당국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재봉덕입니다. 1000년이 넘는 긴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도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한국의 산사는 박제된 유산이 아닌 아직도 살아 숨쉬는 세계유산입니다. 해인사를 비롯해 9개 산사를 순례하며 가람과 창건 설화 등 역사적 조명을 통해 세계유산의 의미를 담아낸 순례기가 출간됐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술사학자 주수환 교수가 예술성과 문화사적 가치를 세계인들에게 확인받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9개 산사의 순례기 한국의 산사 세계유산을 출간했습니다. 주 교수는 199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 판정과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해 2018년 등재된 통도사와 부석사, 법주사와 봉정사, 마곡사와 서남사, 대흥사 등 7개, 모두 9개의 산사를 답사하며 산사의 세계유산으로의 가치를 모두와 공유하길 기대했습니다. 워낙 복잡한 역사고 불교의 또 교리도 담겨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으실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최대한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서 썼습니다. 또 그런 불교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미술사학자면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주수환 교수는 한국인에겐 당연한 문화로 여겨지는 산사지만 1000년의 세월이 담겨있는 공간이 지금의 유네스코가 제정된 의미를 이미 담아내고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통도사 입구에는 바로 이런 세계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정말로 오래된 문장으로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이 한국의 산사는 이미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역사 속에서 이미 세계유산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산사에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사찰들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가 지닌 진정성과 다양성, 특수성과 보편성, 융합성과 역사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창건설화들을 모두 제시하며 근거 없는 기록의 오류가 아닌 긴밀한 연관성을 찾는 연구의 필요성을 과제로 남기기도 합니다.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산사의 전경과 세밀한 부분까지 포착한 사진까지 수록한 이 책은 이런 점에서 다른 산사 순례기와 다른 이 책만의 독특한 매력을 담았습니다. 왜 서로 연대가 맞지 않는데도 이런 창건 설화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됐을까, 이런 걸 나름대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했고요. 어떤 예술적 가치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렇게 직접 그 사찰에 가서 보셨을 때 여기선 이런 걸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구나. 한국의 산사 세계유산은 자장율사가 창건한 통도사를 시작으로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와 진표율사,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을 따라 순례를 떠납니다. 절을 찾는 보통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 해설을 하며 아름다운 가람 배치에 깃든 정수를 세심하게 소개합니다. 조계종은 누구나 쉽게 책을 따라 걸으며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산사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책보다는 자세하게 소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많이 알고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외국어로도 좀 번역이 돼서 모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긴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도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한국의 산사가 박제된 유산이 아닌 살아 숨쉬는 세계의 유산으로 후손에게 전수될 수 있기를 저자는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45번째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방가사유상과 금동불감 등 불교 예술품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저마다의 실력을 뽐냈는데요. 이동근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앞이 어린이들의 밝은 미소와 순수한 동심으로 가득합니다. 애꿎은 장마가 이어졌지만 기대감과 설렘은 감출 수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간격을 유지한 채 박물관 안으로 입장합니다.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도착한 곳은 불교 조각실. 각종 불상과 공예품 등을 감상한 아이들은 어느새 자리를 잡고 하얀 도화지 위에 부처님 가르침을 담아냅니다.
비록 실력은 서툴지만 불상의 특징을 잡아내고자 끊임없이 작품을 들여다보고 지우개로 고쳐가며 신중하게 스케치하는 모습이 흐뭇함을 자아냅니다. 조금 더 부처님이나 이런 불교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림을 예전에는 아주 그냥 만화처럼 그렸는데 진짜로 실제처럼 그리고 더 창의적이게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올해로 45번째를 맞은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그리기 잔치. 코로나19 여파로 박물관 재개관과 함께 마련된 행사는 다시 찾은 박물관, 다시 만난 문화재를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초중고등학생 160여 명이 참여해 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단순한 경연대회를 넘어 박물관 전체를 무대 삼아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작품에 담긴 의미를 저마다의 창의력으로 승화하며 색다른 추억 쌓기 현장으로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박물관을 찾지 못했던 아이들이 다시 박물관을 찾아올 수 있게 되고,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 그리고 유물들을 보고 거기에서 받은 영감을 창의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행사인데요. 박물관 불교 조각실은 아이들의 인기 놀이터이자 교육 현장으로 탈바꿈하며 새싹 포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불교예술의 걸작 중 하나인 반가사유상을 비롯해 각종 보살상과 탄생불 등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종이 위에 재탄생했고, 은혜사 개불과 향로, 금강령 등 수많은 성보 앞에 모인 아이들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더불어 연가 7년이 새겨진 불상과 금동 불감까지 작품 속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상 자체가 막 웃고 있는 게 아닌데도 이게 좀 온화한 미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특징으로 잡아서 그림에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창작 활동은 물론 불교 문화의 숭고함을 공유한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기 잔치. 박물관은 출품작 중 총 40점을 선정해 으뜸상과 창의상 등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청년 불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열정까지 더해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고사리 유랑단, 고사리를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고사리 유랑단 고사리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막걸리를 좋아하는지 또 불자들은 재미없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대중들이 평소 불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불교에도 찬송가 같은 게 있나요? 네. 평화로지네 불교를 좋아하는 창작자인 청년 불자들이 포교원의 지원으로 고사리를 결성하고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고사리는 지난 5월 조계종 포교원이 위촉한 불교 크리에이터 1기 가운데 분야별 우수 창작자 3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저희 불교계에서도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청년 불자들이 있다는 걸 많이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불교계 컨텐츠도 조금 더 과감한 도전을 해도 된다라는 그 기록을 조금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우선 올해까지 많은 불자님들이 도와주셔서 10,000명의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유명해질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들고 청년 불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고사리의 목표는 불교가 무겁고 어려운 종교가 아니라 쉽고 재미있다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행과 교육 중심적이기보다는 기존 포교 콘텐츠의 공식을 깨고 재미와 공감을 앞세운 예능 형식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콘텐츠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자연스레 녹여내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전국 사찰을 방문해 필요한 일손을 돕는 울력과 봉사를 통해 수행 정진하는 청년 불자들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불교도 정말 재밌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내 행복에 정말 도움이 되는 종교다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고사리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찰에 지금 많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금 사찰 기존 신도들과의 어떤 소통 채널로서도 고사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사리는 불자에 대한 편견을 통쾌하게 깨부수고 청년 불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사찰과 스님,
기성 불자 세대와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던 일요 초청법회를 재개했습니다. 첫 번째 법사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이 몽산법어 내용으로 법문을 했는데요. 수불스님은 선지식에게 화두를 점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BTN 불교TV 무상사 법당입니다.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2층 선방까지 신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BTN 불교TV 무상사 일요초청법회가 지난 9일 재개됐습니다. 수불스님은 중국 원나라 고승 몽산 덕이 화상의 법문을 담은 몽산법어의 내용을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크게 깨달은 화상은 늘 사람들에게 3년간 법답게 수행했는데도 견성하지 못한다면 이 산승이 대신에 지옥에 들어가리라라고 할 만큼 확고한 가나선의 선지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불스님은 몽산 화상이 고원 상인에게 주었던 가르침들을 언급하며 올바른 참선을 위해서는 정성스러운 마음 자세에 더해 눈밝은 선지식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정한 눈뜬 선지식을 찾고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선지식한테 눈뜬 선지식, 화두를 점검을 받아서 내가 들고 있는 화두가 제대로 된 화두길에서 의심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그런 것을 잘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선택돼야 된다. 선지식의 역할은 처음 화두를 들 때뿐 아니라 수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확인하고 바로잡아주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침, 마군, 번뇌, 망상 등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학인들을 괴롭히는데 학인 혼자의 힘으로는 쫓아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스승과 배우려는 학인, 또 가르치는 내용이 때에 당해서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돼야지. 그런 것이 안 된다 하면은 이게 만사 다 허망한 거지. 어떻게 되겠느냐. 수불스님의 몽산법어 법문은 올해 말까지 매달 한 번씩 무상사 일요초청법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일 법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BTN 불교TV를 통해 매주 목요일 아침 7시 30분, 저녁 9시 안방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에는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스님, 23일에는 중앙승가대 전 총장 종범스님이 무상사 일요초청법회 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난해 소백산 자락을 영취산으로 탈바꿈시켰던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가 합창 경연대회로 펼쳐집니다. 천태종은 법화경 교성곡인 법화광명의 노래를 널리 전하고 불자들의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구인사에서 제1회 법화 예찬대회를 개최합니다.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면 참가할 수 있으며 예선곡으로 제9 수학모 학인 기품을, 본선곡으로 제20 상불경 보살품과 자유곡 한 곡으로 진행합니다. 대상 한 팀에는 상금 1,000만 원이, 금상 한 팀과 은상 두 팀, 동상 세 팀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장려상 세 팀은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천태종 교육부 관계자는 합창 경연을 통해 법화광명의 노래로 불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박성택 불자님, 이숙희 불자님께서 각각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세희, 김태윤, 승아유미, 신경화, 신혜경, 신명숙, 신명희 불자님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박승희, 박지영, 박혜석, 백승대, 백주희,
서명순, 서창규, 손영빈 불자 외에 다수의 불자님께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